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5년 3월 1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장이 좀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다우는 좀 빠졌는데 국내 증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오늘 오후에 갑자기 좀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하원에서 예산안이 이제 통과된 걸로 아는데 상원에서, 그러니까 임시 예산안입니다. 예,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 하는 거죠. 지금 미국이 예산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임시 예산 해가지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상원에서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마 상원에선 통과 안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또 미국 정부가 셧다운 들어가잖아요. 가뜩이나 요새 정부 지출 줄이고 있는데 셧다운 들어가면 경기가 위축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오후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오후에 밀린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예, 임시 예산안에 대한 조금 이제 불확실성, 이게 있었고,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은 오후에 좀 굉장히 큰 호재가 하나 나왔죠. 그 드디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상법 개정안 통과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이 딱 이제 도장만 찍어주면 되겠죠. 예. 근데 어쨌든 상법 개정안 이제 통과가 됐고, 예. 이렇게 되면 그 주주 가치를 제고해,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위반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예.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토록 얘기하던 게 드디어 이루어져서 첫 발을 내디게 됐고, 이게 계속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재평가, 예, 잘못된 관행들을 좀 많이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에요. 예, 상법 개정이 통과됐고, 근데 주가가 좀 빠져서 그렇지만 어쨌든 상법 개정안은 개인 투자분들이 그토록 이제 염원하시던, 예, 저도 항상 좀 그렇게 돼야 된다고 계속 한 2년 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예. 아무튼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노력하신 또 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해드릴 내용은 일단 미국하고 노스볼트가 파산 신청했어요. 결국 이제 회사가 망했어요. 어쨌든 메모리 가격 오르고 있고 ST팜 내용 하나 있고요. 대한전선 오늘 LS 주가 폭등해 버렸죠. 근데 이유가 저거 적대적 M&A 하는 거 아니냐. 대한전선의 모회사가 호반그룹이거든요. 여기서 LS 지분을 좀 매집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뉴스에 이제 나와서 M&A 기대감이 이제 급등했습니다. 애플 목표 주가 낮췄고요. 황금알 낳는 미국 LNG 터미널 요 내용하고 중국 전기차 업체형 자율주행 MLCC 할인점, 그 다음에 요 레거시는 이제 반도체 얘기고, 여기도 반도체 중에서 이제 다음 주에 GTC 2025라고 그 엔비디아, 예, 이제 젠슨항이 나와서 또 여러 얘기들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석유화학 얘기, 과징금 리스크로부터, 이건 통신 업종 호재 나왔어요. 사실 통신 업종 입장에서 호재입니다. 과징금인데 뭐 호재냐? 그게 아니고 과징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감액 배당은 얼마 전에 제가 대신증권 소개해드렸죠. 배당을 주는데 이 배당은 받아도 세금을 안 내요. 내년에 받는 거부터. 그러니까 올해 배당임은 내년에 받잖아요. 예, 올해 이렇게 이익 나는 걸로. 근데 어쨌든 감액 배당은 이익으로 받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자본금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개인 투자한테 너무 좋은 제도죠. 저거에 대한 좋은 좀 내용이 있어 설명해드리고, 유럽 전기차가 잘 팔리는 이유 요거랑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삼성 E&A, 전자공시 솔루의 한미반도체, STI가 오늘 이제 사업 보고서 나왔는데, 예, 실적은 이렇게 또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 자 이제 미국 증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그 미국 증시 보시면 테슬라, 엔비디아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반도체 많이 올랐는데 다만 소비재 기업들은 좀 안 좋았고,
금리가 올랐어요. 근데 일단 말씀드리면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안정감을 찾았고 테슬라, 엔비디아가 급등했고 애플은 안 좋았어요. 아이폰 AI 업데이트 연기. 그다음 유럽의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가 너무 많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철강 알루미늄에 이제 관세 부과했어요. 했는데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았고 뭐 캐나다가 보복 관세 또 했거든요. 근데 그러든가 말든가 이제 반영된 거 아니냐 막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저게 분명히 좋은 내용도 아닌데 어쨌든 시장은 좀 무반응을 좀 보여줬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항공료가 급락하면서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그 다급등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M7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좀 급등한 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나스닥 상승에도 애플은 조금 안 좋았고 인텔은 TSMC가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을 인수하나 봐요.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엔비디아, AMD 합작해서 엔비디아가 아니죠 여기 죄송합니다. 브로드컴 네, 제가 잘못 적었네요. 브로드컴입니다. 예. 브로드컴하고 AMD의 합작회사 설립을 제안했어요. 이 소식 때문에 급등했습니다. 근데 저걸 이제 설립을 하면 이 인텔 입장에서는 파운드리에서 브로드컴과 AMD 수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고 인텔 CEO에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분이 그 케이던스라는 이제 반도체 어떻게 보면 그 설계할 때 필요한 그 도구 있어요. EDA라 그러나요, 이름이? 예. 아무튼 이제 그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성과를 냈던 CEO거든요. 외부에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큽니다. 드디어 인텔이 바뀌는구나. AI 기업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TSMC하고 같이 하면 수주도 받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시간에서 막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제일 중요한 게 4월 2일 날 상호 관세. 요거까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세가 안정되려면 시간은 걸리지만 일단 단기 반등 구간은 진입했어요. 미국도 일부는. 소비자 물가는 많이 안정감 찾았죠. 이게 소비자 물가인데 요게 에너지나 식품 가격 제외한 근원 물가. 요게 헤드라인 그냥 일반적인 물가인데 둘 다 안정감 찾았죠. 최근에 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다 안정감 찾았고 뭐 아마 오늘 뉴스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항공요금이 많이 급락했고 주거비도 다 꺾이고 있죠. 요게 잘 안 꺾이 쉘터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주거비 네 저게 진짜 끈적끈적하거든요. 근데 지금 꺾이죠. 예, 확실히 꺾이죠. 얘가 제일 늦게 꺾이죠. 그래서 지금 물가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표인 2% 상회하고 있고 계란값이 아직 안 꺾여. 이게 계란값이래요. 엄청 올랐죠. 이게 미국의 A등급 계란 12개 가격이래요. 5.5달러. 1.5달러였어요. 2019년에. 예. 장난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조류 독감 때문에 더 그랬는데 이게 안정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낮았잖아요. 근데 왜 금리가 올랐을까요? 금리가 낮아야 되잖아요. 이러면 떨어져야 되는데 관세 영향이 반영이 안 된 물가라서 그래요. 관세 영향이 반영이 되려면 3월 물가를 확인해야 돼요. 3, 4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 중요한 건 3월, 4월의 소비자 물가다. 관세 때문에 물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2월 데이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사실 이번 물가에 환호할 필요 없는데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환호할 필요도 없고 다만 물가가 어쨌든 낮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빌미가 된 거죠. 야, 한번 올리자. 예, 기술 좀 많이 빠졌잖아. 그래서 이제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많이 올랐고 뭐 트럼프가 테슬라 적극 방어하고 있죠. 테슬라 함부로 공격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 급등했고요. TSMC는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 인수하는데 이제 AMD 브로드컴과 합작해서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이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았고 G 버노바 주가도 올랐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천연가스 발전소 이런 데 필요한 그 전력기기 회사죠. 근데 아마존 알파벳 메타가 2050년까지 원전 공급 3배로 늘리는 계획에 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좋게 작용했고 다만 애플은 안 좋았습니다.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낮췄어요. AI 업데이트가 지연된다. 이건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죠. 근데 모건 스탠리가 또 약간 늦었지만 목표가를 낮춰버렸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라는 이제 광산 업체인데 그 요새 구리값이 올라요. 그래서 관세 부과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리값 오르면서 주가가 또 최근에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렇게 마무리해드리고
주요 이슈들 몇 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노스볼트가 스웨덴에서 파산 신청했고 결국 중국과 경쟁에서 밀렸어요. 그래서 전기차도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버텼던 거예요. 그리고 신규 자금 조달을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이 유럽에서 장악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유럽의 강력한 지금 공급망을 중국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이제 한국이 유럽에서 싸우는데 중국이 좀 유리한 입장이에요. LFP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좀 천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쪽 우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현물 가격인데 지금 보시면 이 그 3월 5일 이 노란색 선이 어떻게 보면 이제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가격인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보면 뭐 이렇게 들쑥날쑥하지만 D램 현물 시장에서 DDR 이제 공급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부 제품들 요것만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여기만 좀 빠졌고 여기 요쪽하고 요쪽 DDR4 뭐 DDR4 16GB 뭐 이런 것들 다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이요 오르고 여기가 엄청 빠졌잖아요. 가격이 최근에 다 오르고 있어요. 공급도 제한적이고 낸드도 오릅니다. 낸드는 다 오르죠. 모든 종류의 D램 중에 이제 DDR5는 공급이 타이트한데 요새 근데 낸드가 또 분위기가 좋아요. 감산하고 수요는 좀 살아날 것 같고 그래서 요새 반도체 기업들 주가 괜히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ST팜이 118억 원 규모의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 의약품. 그러니까 저 올리고를 이용한 RNA 치료제라고 그러죠. 한번 이제 우리 함께 배우기에서 배워봤죠. 그 치료제의 원료를 만드는 회사가 ST팜인데 그걸 대신 만들어주죠. 그래서 요게 그 오늘 기사가 떴고 신한투자의 엄민영 연구원님도 이걸 공유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약금 118억 원, 미국과 유럽 각각 하나씩 이거 합쳐서 118억입니다. 근육 이상증, 신장 질환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 27년 신약 허가 신청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임상 3상이에요. 임상 3상. 후기 임상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후기 임상은 임상 3상은 이게 성공하면 이제 FDA 승인 받아서 실제 나오죠. 그럼 FDA 승인을 받죠. 원료 의약품 회사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ST팜 걸 써서 임상이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상 단계에서는 그 이게 많지는 않잖아요, 물량이. 근데 이제 FDA 승인 받고 판매가 들어가면 이제 물량이 늘어나겠죠. 그럼 그 원료 의약품을 누구한테 맡길 거냐? 기존에 했던 회사, 새로운 회사. 근데 ST팜은 주로 3상을 많이 해요. 담당을. 그러면 FDA 승인 받았어요. 바꾸기가 어려워요. 신약 개발 회사가. 왜? 이걸 임상 끝나고 이제 신약 승인 받았는데 만약에 원료 의약품 회사를 바꾸려면요. 또 절차를 또 밟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존 회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안 바꿉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이 3상 이상의 요걸 갖고 있다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ST팜이 제가 어제도 ST팜 한 분이 물어보셨죠. 저도 ST팜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게 보던 기업인데 참 주가 안 되더라고요. 예, 왜냐면 수준이 이렇게 잘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마땅한 이유가 마땅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주가가. 예.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수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상업화 물량 벌써 3개나 있고 삼상 예, 여기도 삼상 잘 하고 있는데 참 주가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대한전선의 모회사 호방그룹이 LS지분 나섰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난리가 났어요. 호방그룹은 대한전선의 모회사죠. 그래서 LS전선의 모회사인 LS지분을 매입 중인데 저희 회사가 뭐 저희 회사 그러니까 저는 증권사지만 이제 저희 모회사죠. LS 그룹이 좀 회장님의 좀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예. 좀 안 좋은 발언으로 예, 주가가 아무튼 요새 아주 난리가 났는데 예. 근데 오늘 이제 주가 급등한 건 예, 여기 그 적대적 M&A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호방그룹이 지분 3% 정도 가까이 좀 확보한 것 같아요. 소수 지분을. 근데 호방그룹은 확대해서 가지 마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뭐냐면 그냥 투자 차원이다. 우리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거죠. 대한전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투자 차원이면 LS만 있나요? 많은데 예, 회사가 한두 개 아닌데 저걸 누가 굳이 그때로 믿겠습니까? 그죠? 시장은 이미 눈치를 채버린 거예요. 저거 M&A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 양사간 또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LS전선이 대한전선한테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예전에.
예, 특허 침해했다고. 그래서 오늘 또 판결 났어요. 2심. 오늘 2심 판결 났는데 1심하고 이제 거의 제가 아까 기사를 잠깐 보니까 2심에서도 LS전선이 이겼어요. 예, 2심에서도. 그리고 대한전선은 또 LS전선 해저 케이블 공장 설계 기준. 대한전선이 또 LS전선 해저 케이블 공장의 설계 기술을 탈취했다. 이런 혐의로 또 압수수색도 예전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호방그룹은 확대 해석하지 마라. 3%밖에 안 되는 지분으로 뭘 하겠냐. 그러니까 약간 유망하니까 전선 산업이. 그러면 유망하면 대한전선을 더 사면 되죠.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한전선도 있는데 왜 LS전선을 매입을 할까요?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LS 이게 왜 이렇게 적대적 M&A로 이제 해석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 보시면 이 구자은 회장이 3.63% 그리고 구동이 2.99% 구자용 2.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특수관계인 다 합치면 32%가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완전 소수 지분으로 지금 다 쪼개져 있죠.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게 쪼개져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영권이 안정적이라고 사실 보긴 좀 쉽진 않죠. 그리고 자사주가 15%. 이 자사주를 이제 그 함부로 좀 쓰기 어렵잖아요. 뭐 경영권 방어에 쓰기 좀 예전처럼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국민연금이 그럼 진짜 중요한 12.8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사실은 32%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다 이게 잘게 쪼개져 있으니까 안정적이라고 좀 보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주가 이렇게 올랐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거 적대적 M&A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올라갔다라고 일단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설명해드렸고 그리고 이슈 좀 더 있죠. 애플이 목표 주가가 낮아졌어요. 모건 스탠리가 아이폰 시리 있죠. 이거 업그레이드해서 진짜 비서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내년으로 연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애플 아이폰 17 이거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안 돼버리면 올해 안 사죠. 내년에 사버리겠죠. 그래서 아마 좀 실망한 것 같고 아이폰 교체 주기가 0.2년 단축돼서 원래는 내년에 11% 이상 더 출하가 늘 줄 알았대요. 모건 스탠리가. 근데 수정했어요. 이것 때문에. 26년에 2억 4,300만. 그러니까 기존보다 좀 덜 팔릴 것 같다. 덜 출하. 여기에 관세까지 맞잖아요. 중국에서 미국 갈 때 이제 관세 20%예요. 그럼 애플은 당연히 여기 포함돼요. 그러니까 애플이 비용을 떠안더라도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가 넘는 돈을 애플이 떠안아야 돼요. 예. 3조 가까이 되는 돈.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애플한테는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애플 주가가 좀 최근에 좀 좋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LNG 관련해서 미국의 LNG 터미널 있죠. LNG 터미널 뭐죠? 여기서 천연가스를 받아서 액체로 만들어요. 액화시켜서 배에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아니면 수입한 물량을 기화시키기도 하고. 예, 근데 미국은 주로 천연가스를 만들어 수출하는 국가니까 대부분 이제 시설들이 여기서 천연가스 저장했다가 액체로 바꿔서 LNG로 배에 실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SK 이노베이션 ENS의 그 선박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텍사스에 있는 LNG 터미널에 이제 정박해서 LNG를 채워놓고요. 가는 거죠, 다시. 예.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제 LNG를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바이든 때는 규제 때문에 잘 안 됐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를 풀어버렸죠. 대폭 완화하죠. 그리고 28년까지 북미에 LNG 터미널을 11개나 지을 거라고 합니다. LNG 수출량은 이제 급증할 것 같고 요게 이제 주요 미국의 LNG 터미널이에요. 네. 그래서 7번 요게 아까 저 사진에 있는 게 7번 프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LNG 터미널을 이거 이용권이 있어요. 이거 확보한 기업이 되게 유리합니다. 예. 임대료도 올라가는데 이걸 미리 확보한 기업들이 있어요. 이 SK 요새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괜히 좋은 게 아니에요. 배터리가 아니라 LNG로 가요 지금. 예.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ENS, BP, 토탈 이런 오사카 가스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데 이걸 확보하면요. 그 220만 톤 내에선 비용 안 내도 그냥 쓸 수가 있대요. 그리고 유연하게 구매 저장도 거기다 할 수 있고 여기서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인터나 GS 하나도 이런데 이제 지분 투자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터미널 건설은 또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이미 확보한 회사들은 그냥 돈 버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보다 유리하겠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괜히 강한 건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배터리만 이제 문제 없으면 돼요. 근데 배터리가 참 어려워서 그렇죠. 자, IT 부품 쪽 얘기해드리면 중국 전기차 업체형 자율주행 MLCC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가격 하락의 압력, 이거 MLCC 회사들이 똑 비슷한 얘기를 항상 하고 있어요. 가격 하락 압력 완화됐다. MLCC 재고 괜찮다. AI 서버 및 전장용 MLCC 수요 좋다. 3번이 중요하답니다. 이 IM증권에선. 근데 삼성전기 IT 수요는 좀 약하대요, 아직도. 이게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좋진 않은데, 전기차, 자율주행, 전장용, 차량용, 전장, 차량, 중국 전기차 다 여기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MLCC한테 좋냐면, 자동차가 고도화되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가 되면 MLCC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레벨 2 플러스라고 하는데, 고도화된 ADAS와 내비게이션 기반, 이거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중국 신생 전기차 회사들 있죠. 리오토, 그 다음에 그 니오 샤오평 같은 경우는 저 내비게이션 기반의 자동 주행하는 저 오토파일럿을 탑재를 100%다 한대요. 그럼 저게 MLCC가 많이 들어가요. BYD도 자율주행차 내놓겠다 그랬죠. 내년에 60%까지 전체 차 중에. 레벨 2 플러스와 2 풀과의 차이가 뭐냐? 카메라하고 레이더가 달라요. 여기는 카메라 4개, 여기는 카메라 11개.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컴퓨팅 파워는 훨씬 높아지니까 이게 MLCC 개수입니다. 레벨이 오를수록 전기차는 훨씬 많죠. 내연기관, 전기차,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여기 자율주행 5,000개까지 들어가죠. 그럼 삼성전기 수혜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모텍도 기회가 올 거래요. 아모텍이 작년에 잘 안 좋았어.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에서 공급할 줄 알았는데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늦어지고. 근데 2년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다행히 양산을 재개했대요. 중국 전기차 업체. 그러면 아모텍한테도 기회가 오겠죠. 보시면 되겠고, 그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은 뭐냐면 테슬라에서 개발한 고급 자율주행 기능인데, 이 시스템을 고속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고속도로 진입로부터 출구까지 자동으로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에요. 자동주행. 고속도로 진입부터 출구까지 다른 차선으로 자유롭게, 한마디로 자율주행을 거기서 고속도로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테슬라가 제공하는 기능인데, 이런 기능을 중국 전기차 신생 업체들은 다 넣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거기에 MLCC가 많이 들어가죠. 왜냐 카메라, 레이더 이런 게 필요하니까. 요겁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그 좀 AI한테 그림 좀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 진입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야, 너 알아서 가. 출구까지. 출구 나가서 이제 본인이 직접 운전해야죠. 완전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근데 이 안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을 해주는 거죠. 요겁니다. 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통은 드디어 이제 좀 요새 정영진 회장님이 좀 웃고 계시겠죠. 이제 어쨌든 이마트가 요즘에 괜찮아지고 있어요. 저도 이마트 한참 뭐 안 좋게 많이 말씀드렸죠. 왜냐면 뭐 여기 회장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회사가 좀 전략을 잘못 세운 거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바뀌고 있어요. 이 정영주 회장님 지금 SNS도 안 하시고, 그죠? 이제 경영에 좀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주주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회사 경영을 잘해서 주가 오르길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정상은 아니죠. 100% 그거는 아니지만, 이마트가 얼마 빠졌습니까? 아직도 숙제 남아있지만 그래도 뭔가 바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 간의 이제 경쟁이 좀 완화되고 있어요. 그동안 온라인이 늘어나면서 할인점 타격이 엄청 컸어요. 공산품 매출이 많이 줄고, 이마트는 고정비 부담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쟁이 조금씩 이제 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온라인도 성장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진짜 전쟁터는 온라인 식품과 오프라인 식품 같아요. 아직 온라인 식품 시장은 압도적인 1위가 없어요. 온라인. 그러니까 식품 있죠. 우리 먹거리. 요것도 온라인으로 많이 사는데, 여기서는 아직은 압도적인 쿠팡처럼 그런 압도적인 회사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1등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마트가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마트는 식품 쪽에 강자죠. 이마트가 있으니까, 오프라인에서. 근데 이게 몇 년 전에부터 여기에 좀 집중해가지고 잘 했으면 이마트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텐데, 그때 이제
식품 쪽이 강점이 좀 있잖아요. 그걸 좀 잘 활용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마트가 아마 승부를 또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그리고 브랜드 로열티는 없고 가까운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홈플러스가 좀 안 좋은데 이 경쟁사가 폐점하면 실제 이마트 점포 매출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온라인 비중은 작아지고 적자 사업부들도 손실이 축소되니까 뭔가 이마트가 올해를 기점으로 좀 뭔가 부활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는 가격 좀 오르고 있죠. 근데 이게 샌디스크라는 이제 낸드 플래시 만드는 그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여러분들 그 디지털 카메라 보면 조그만 그 낸드 있죠. 저장한 장치. 그거 이게 이 꽂잖아요. 꽂아서 막 저장하고 그 거기 보면 다 대부분 샌디스크 써 있지 않나요? 그 회사예요. 그 저장 장치. 낸드 가격 올리겠다고 합니다. 3월 10일 마이크론도 낸드 가격 인상. 그러니까 낸드 업체들 주가가 한 달 만에 막 46%, 44%, 45%.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뭡니까? 안 가요. 왜 한국은 안 가느냐 이거죠. 이거 딥시크가 만든 AI 수요 효과도 있고 딥시크 때문에 AI 수요 효과가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낸드 수급은 더 타이트할 것 같다. 이것만 봐도 반도체 긍정적으로 봐야죠. 그리고 GTC 2025가 다음 주 17일부터 열리는데 여기서 젠슨항이 나와서 기조연설을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예상하는 것 같아요. 루빈 시리즈, 블랙엘 다음. 여기서 핵심은요. 내년 1분기에 나올 HBM4 12단 288GB R100인데 여기 HBM4가 들어갈 거래요. 내년 1분기. 삼성은 저걸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진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삼성은. 저것마저 뺏기면 정말 HBM 답이 안 나옵니다.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저기에 진짜 사활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는 방어를 해야 되고 그래서 HBM4를 누가 의미 있게 납품할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고 하반기에 결론이 좀 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물리 AI 로봇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이제 칩 이것도 공개할 것 같고 GB30과 이제 소캄이라 그러죠 요즘에 엔비디아가 이제 주도하고 있는 건데 메모리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여러 개 모아놓은 거죠. 그거를 이제 끼우는 형태인데 어쨌든 저걸 하려면 새로운 규격이니까 전용 기판, 소켓, 테스트 장비 이런 게 요구되니까 반도체 소부장한테 또 좋을 수 있다. 요게 이제 로드맵인데 요게 중요합니다. HBM4 10이나 루빈 요게 내년 1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요게 루빈이라고 합니다. 여기 모양이 봐주시고 화학은 한마디로요. 종전하면 러우 전쟁 끝나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좋다 요런 내용인데 한국은 옛날에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에틸렌 만들 때 에틸렌 만드는 저 장치를 NCC라 그래요. 근데 에틸렌의 원료가 뭐냐면 나프타죠. 이 나프타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나프타를 옛날에 러시아에서 많이 갖고 왔어요. 납사라 그럽니다. 납사 23% 제일 많았어요. 근데 러시아 게 싸요. 근데 전쟁이 터져서 어떻게 하면 러시아 걸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싼 중동산을 사온 거예요. 4, 5% 정도 더 비싸요. 예. 근데 중국은 러시아 저 납사가 갈 데 없죠. 자기네가 가져간 거예요. 그럼 중국은 우리보다 싸게 원가 경쟁력이 15%나 생겼대요. 한국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경쟁이 안 돼요. 우리는 비싼 원료 쓰고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누구는 15%싼 걸 쓰니까 이게 완전히 그 우리나라 석유회사 입장에서 정말 미칠 노릇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제재가 풀리면 한국도 이제 낮은 원가로 살 수 있죠. 그래서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벌써 전쟁 난 지 3년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게 보면 이제 그 22년, 24년 러시아산 유입이 중단되면서 중동산을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러시아산 납사 대비 카타르, 인도, 알제리 요 비중인데 어쨌든 요거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전쟁 나고 다 싸잖아요. 러시아산 납사 대비 한국, 인도, 알제리, 아랍에미리트보다 러시아 걸 쓰니까 중국은 이만큼 싸게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한국 회사 입장에서 힘들었던 거죠. 근데 그게 좀 풀리지 않겠냐? 근데 전쟁이 끝나야죠 일단. 통신사들도 호재가 좀 나온 게 공정위에서 과징금 1140 이것만 보면 악재일 수 있는데 이게 왜 통신사한테 호재냐면요. 그 원래 5조 5천억까지 예상했어요. 과징금은 어마어마하죠.
이거 맞았으면 그냥 주가가 잘못하면 급락했겠죠. 근데 생각보다 과징금이 적어요. SK텔레콤, KT, LG.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어떤 과징금이냐면 번호 이동 2015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이들이 담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화날 만하죠. 예. 뭐냐면 번호 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우리 번호 이동 할 수 있죠. 자유롭게 할 때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거죠. 번호 이동을 해주면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받잖아요, 혜택들을. 그죠? 근데 그런 거를 혜택을 줄이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번호 이동 못 하게끔 막기 위해서. 3사가 이제 합의하에 우리 번호 이동하는 거 좀 막기 위해서 서로 뭐 판매 장려금이나 이런 거 좀 덜 주자. 이게 소비자한테 이제 많이 줘야 되는 걸 의도적으로 낮춘 거죠. 그럼 번호 이동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계약 기간 끝나면. 근데 그걸 했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생각보다 과지금이 적었어요. 그래서 이 충당금을 좀 쌓아놨는데 그러면 돈이 좀 남겠죠. 이걸 가지고 주주환원 하겠죠. 주주환원 기대감으로 이제 어제 아마 주가가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컸던 과징금 이슈가 해소됐고, 그래서 SK텔레콤 배당 수익률 6.3, LG플러스 6.5, KT는 배당 수익률이 4%대인데 자사주 매입까지 포함하면 6.5 정도 나오니까 통신주는 뭐 일단 배당만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액 배당은 뭐냐면 그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받는 대부분의 배당은 회사가 이익 내고 설비 투자하고 남는 돈 있죠. 그걸 뭐라 그랬죠? 그 이 잉여 현금 흐름이라 그랬죠. 예,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그 다음에 그 자본 지출 뺀 거. 옛날에 그 지금 재무제표에서 한번 현금 흐름 할 때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익에서 뭐 여러 가지 지출할 거 다 빼고 남는 돈 있죠. 거기서 일부를 배당으로 줘요. 그러면 그거는 이익에서 주는 거다 보니까 세금이 15.4가 들어가요.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받으면 1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들어가서 세금을 세게 맞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배당 분리과세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 상법 개정한 것까지는 좋아요. 이제 아주 예, 좋은 이제 일이 생겼고, 여기에 배당 분리과세까지만 한번 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분리과세 하면 내 종합소득세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배당 2천만 원 이상 받잖아요. 세금이 그냥 튀어버려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배당 2천만 원 받는 거 쉬운 건 아니죠. 대부분 대주주인데,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2천만 원 이상 받으면 세금 폭탄 나오니까 배당 내가 굳이 왜 많이 받아야 되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의도적으로 배당을 안 줄 수도 있다 보니까. 근데 배당 분리과세까지 하면 이제 그럴 이유가 없죠. 배당을 팍팍 하면 세금 안 내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분리과세 해주니까 내가 15.4만 세금 내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합산과세가 되면 2천만 원 이상 넘어서 그럼 거의 절반 세금 폭탄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분리과세는 좀 아직 그 법안 통과가 안 된 거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여기서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배당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감액 배당은 뭐냐면요, 자본중개가 회사가 이익으로 낸 잉여금 말고요, 자본에서 이제 번 돈들이 있어요. 뭐 옛날에 뭐 유증을 했거나 뭐 어쨌든 이 자본 중기비금이라고 하거든요. 자본 이익과 상관없이 남은 돈들이 있어요. 요거를요 이익 잉여금으로 바꿔요. 예. 이 정관을 변경해서 주주총회에서 바꾸면 그 돈 가지고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세금이 안 나갑니다. 예. 되게 놀랍죠. 그래서 이틀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대신증권이 그거 공시했잖아요. 예. 감액 배당하겠다. 그러면 대신증권을 내가 투자를 해서 내년에 혹시 내년 뭐 2월이나 3월에 배당을 받았어요. 그거는 세금을 안 내셔도 돼요. 세금 원래 원천징수 나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건 없는데 세금 하나도 안 떼고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종합과세도 안 들어가요. 예. 뭐 2천만 원 받아도 상관없어요. 종합과세 없어요. 예. 그거는 왜냐하면 세금이 부여가 안 되는 배당이에요.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별도의 소득이 없는 대주주한테 회사가 100억을 줬어요, 배당으로. 그럼 만약에 지금 한번 봐볼게요. 원천진수 15.4% 떼죠. 15.4억을 떼요, 일단. 그리고 추가로 종합소득세 33억 내야 돼요. 그러니까 50% 정도 뗀다면. 그러면 그거 떼고 나면 나는 100억을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51억만 받는 거예요. 절반이 없어져요, 세금으로. 황당하죠, 되게. 황당한 게 아니라 이제 이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감액 배당을 하면 100억 그냥 다 받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대신증권이 그렇게 공시를 했던 거고, 예. 요게 이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보고서에도 나온 게 있는데 이 회사들이 감액 배당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본준비금 감액 및 그러니까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이익잉여금으로 넘긴 거예요. 이걸 승인한 거예요. 승인했고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죠? 감액 배당이 가능해진 거죠. 근데 이 중에 어떤 기업이 감액 배당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리스트 목록들인데 이 기업 이미 대신증권은 이제 하겠다고 했고 이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이 좀 잘 아시는 기업이라면 한번 하는지도 잘 관찰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쪽은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정은석 연구원님이 최근에 유럽의 전기차 잘 팔린대요. 탄소 배출량 줄이기로 했잖아요. 93.6g, 6g, 킬로미터당 원래 115g인데 그럼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돼요. 저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못 지키면 벌금 부과합니다. 차량 한 대당. 아니 저 배출할 때마다. 그러면 막대한 벌금이 나가요. 근데 이번에 좀 유예해줬죠. 3년 동안은 좀 3년 합산으로 해라. 그래서 오래 안 지켜도 벌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이제 자동차 회사들의 손을 좀 들어주긴 했는데 어쨌든 3년 안에는 지켜야 돼요. 무조건. 그럼 전기차 팔아야 됩니다. 시간이 늦어질 뿐이지. 그러니까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르노 같은 회사들이 전기차 가격을 막 할인 판매해요. 그러니까 팔려요. 싸게 파니까. 요새 테슬라 안 팔리지만 지금 많은 전기차가 지금 잘 팔립니다. 가격을 깎아주니까 1675만 원만 할인해줘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 재고도 많아요. 그러니까 재고떨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차 보이세요? 독일, 영국 막 폭발합니다. 근데 이게 실수요보다는 깎아준 효과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잘 팔리는 것도 잘 팔리는 건 사실이니까 인정은 해야죠. 예. 액션 플랜 그때 한번 설명드렸고,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회사들의 점유율이 점점 급감합니다. 21년 3분기 75, 24년 4분기에 41%로 급락해 버렸어요. 이런 건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중국 업체 점유율은 19에서 57%까지 대폭 상승했고, 예. 그러니까 BMW, 메르세데스 벤츠, 스텔란티스 이런 회사들이 LFP를 쓰겠대요. 그러면 LFP는 중국밖에 지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우리나라가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금 미국 전기차가 중요한데 뭐 트럼프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여전히 이 정원석 연구원님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여전히 좀 비싼 기업들도 있으니까, 다만 그 주가가 뭐 크게 빠진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바닥은 찍었다라는 건 인정은 하는데 추세적 상승은 아직 쉽지 않다. 이게 중국 보이시죠? 우리나라 꺾인 거 유럽 점유율입니다. 검은색이 CATL 무섭죠. 1등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원래 유럽에서 LG가 1등이었는데 LG랑 파나소닉이. 근데 완전히 뭐 지금 바뀌었죠. 근데 보면 오른쪽이 중국 CATL이 PER 14배, BYD 15배, 유미코 여기 벨기에 양극재 회사거든요. PER 9배밖에 안 돼요. 수미토모 일본에 8.9배. 우리나라를 보세요. 예, 확실히 한국이 밸류는 비싸긴 비싸. LG엔솔이 48배, 포스코 퓨처엠 78배, 에코프로비엠이 무려 91배, SKC는 적자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밸류에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이런 건 좀 아쉬운 상황인데, 근데 또 이익 나면 금방 또 이런 거는 달라지니까. 지금 이런 밸류도 밸류인데 지금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채택된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죠. 그게 될 때까지 추세적 상승은 좀 쉽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되 주가가 더 나쁠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은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기업 설명을 했는데 일단 이제 신규 모델이 나왔나 봐요. 전공정 오버레이 장비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요게 이제 좀 최근에 출시됐고 납품이 됐다고 하고, 후공정 HBM에 들어간 장비예요. 요것도 전체 매출의 이제 30% 차지하면서 확대. 원래 전공정만 했는데 후공정에서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부각되면서 HBM 그러니까 일부 장비는 국내 HBM 그 회사 뭐 삼성 아니면 하이닉스겠죠. 여기에 납품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실적 추정치 유지했고, 그래서 메모리에도 이제 EUV 장비 활용이 늘어나면서 지금 이제 쓰임새가 더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오버레이 장비 수요가 증가한다. 예. 그리고 HBM 장비에 고객사들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본딩 아시죠? 여기에도 이 장비가 좀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긍정적인데, 이 회사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아요. 오로스테크는. 그죠? 굉장하죠. 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고, HBM 장비 납품 시작했고, 높은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게 옛날에 함께 배우기에서 알려드렸던 건데 제가 다시 원고 캡처해 왔어요. 예, 요게 반도체 계측 장비는 필수 장비, 이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웨이퍼가 이렇게 정렬이 안 돼 있는지, 제대로 됐는지, 방막 두께 휘었는지 아니면 이걸 다 측정을 해줘요. 생산 중에 실시간으로 이게 잘 되는지를 검증하는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도 기술이고, 이걸 만드는 회사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오버레이 장비인데, 오버레이 장비 뭐냐면요, 이 반도체는 한 번 공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쌓거든요. 막을, 예, 올려요. 막 이렇게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 이게 두 번째 노광 공정을 했어요. 그러면 얘 서로 약간 크기가 다르죠.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야죠. 이 빨간색 네모가 이 파란색 네모에 정확히 들어가야죠. 이 쌓을 때마다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굿이죠. 여기는 뭐요? 모양 위에 이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이 네모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 가야 돼요. 이 막을 쌀 때마다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거를 측정해 주는 게 오버레이 장비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그 장비예요. 예.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갖고, 이게 근데 HBM에서 들어가 이제 원래 전공정에만 들어갔는데, 그래서 좀 괜찮다라는 이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E&A가 넬이라는 회사 지분을 인수했대요. 수소, 노르웨이 수소 업체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맺었고, 100년간 수전해,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 뽑는 거 있죠. 그게 수전해죠. 그 선도 업체라고 합니다. 이 시장 언젠가 열립니다. 예, 근데 아직은 좀 느리긴 하지만, 그래서 삼성 E&A가 어쨌든 요 회사를 인수해서 수소 쪽에서도 뭔가 좀 사업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나중에 운영까지 할 것 같고, 그리고 25년부터는 12년 만에 배당도 재개되고, 이제 더 나쁠 건 없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를 언제쯤 늘릴 거냐, 요게 이제 주가를 좀 결정하지 않겠냐. 이건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시간은 걸리는 일이니까 중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주식 소각 결정했습니다. 솔루엠이 100만 주면 꽤 많아요. 한 2%인데 지금 130만 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만 주 소각하면 33만 주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소각하지 않을까 싶고, 이 전자가격 표시기 아시죠? 요거 세계 2위 업체고, 예, 대형 마트 같은데 이렇게 가격 표시하는, 여기 요즘엔 컬러로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 요건 이제 흑백인데 요즘에 이렇게 컬러도 많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코카콜라 마크 같은 것도 들어가고, 코카콜라 3.5 뭐 이렇게 딱 써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붙게 되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데, 어쨌든 인건비 절감 트렌드에 맞는 그런 기업인데 작년에 안 좋았어요, 실적이. 네, 수주는 많이 늘었는데, 네, 이 수주가 올해 실적에 반영된다면 올해 실적은 좀 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한미반도체 정말 오랜만에 여기 곽통신 회장님이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 20억 정도. 참 옛날에 막 14만 원 할 때도 막 샀던 걸로 제 기억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산 물량은 이제 여기 회장님도 물려 계시죠. 예. 그래서 어쨌든 20억을 정말 오랜만에 또 매수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이제 요거 좀 저 또 까먹을까봐 어제 라이브 할 때, 오늘 제가 어제 라이브 할 때 좀 이거 소개해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그 강연에.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 여기 이렇게 저희 MTS랑 HTS에 저희 이제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벤트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여기 누르셔가지고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 되겠고, 저랑 이제 저희 김종구 상무님이 채권 설명하실 거고, 채권도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바톤 터치해서 저는 이제 국내 주식 위주로 한번 설명해드리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여기 미주미의 그 장우석 부사장님이 이제 미국 주식, 요새 좀 미국 주식 안 좋긴 한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합니다. 여의도 여기 그 리더스홀이라고 있는데 금투원 16층, 6층
금융투자교육원 6층의 리더스홀에서 오전 이제 10시부터 시간이 어디 갔나? 오전 10시부터 2시간 반 정도 진행하고 마지막에 좀 시간이 괜찮으면 Q&A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되면 또 이렇게 추첨해서 지금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번 좀 선물도 좀 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많이들 오셔서 좀 뭐 좋은 또 정보 얻어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벤트는 매달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좀 공지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일단 조금 좀 막 오후에 안 좋았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안 좋았던 이유가 지금 미국의 임시 예산안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원에선 통과는 됐어요. 임시 예산안이. 근데 상원에서 민주당이 이게 안 도와주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 셧다운 들어가요. 이제 그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갑자기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결국 좀 국내 증시는 조금 분위기는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종가에 좀 들어 올려가지고 국내 증시 하락폭은 크진 않았어요. 제한적이었고 다만 아쉽죠. 아침에 급등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좀 밀렸다. 다만 코스피는 좀 오늘 종가에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 일부 나왔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참 하루를 못 버티네요. 연속해서 사는 날은 없고 기관이 많이 받아갔습니다. 종가에 보시면 오늘 이렇게 좀 급등락 있었죠. 오늘 이제 목요일이고 오늘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변동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섹터 한번 보면 이제 오늘은 전선주 뭐 LS 때문이고요. 양자 관련주 오늘은 뭐 큰 이슈는 없었어요. 현대중공업이 오늘 다시 좀 좋았고 조선주, 방산주 다시 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 주도 업종이고 오늘은 좀 자동차 업종에서 어제 조금 빠졌던 이 현대모비스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일단 자동차 좋았고요. 그다음에 방산주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고 유리기판도 오늘 캠트로닉스가 오늘은 또 좋았어요. 캠트로닉스도 유리기판 관련주죠. 면세점이라고 하긴 그렇고 HDC는 면세점도 하긴 하는데 사실 면세점주로 보시긴 좀 그렇고 거기 LNG 관련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 KB금융 좋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오후에 좀 밀려가지고 오늘 카지노가 파라다이스가 어제 공시가 뜨긴 떴는데 5천억인가 들여서 호텔 짓는데요. 럭셔리 호텔. 근데 이제 경쟁 심화 우려 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업황이 엄청 좋은 또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 빠진 건 또 자본도 조달해야 되니까 그 돈을 주주환원했으면 훨씬 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대규모 투자 그 부담감이 오늘 이 주가 빠진 건 아마 그 이유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 오늘 애플이 좀 안 좋아서 아이폰 LG 노트도 한번 맞아버렸어요.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낮췄고 그다음에 이노베이션만 좀 여기는 이제 달라요. 지금 따로예요, 따로. 그러니까 이노베이션과 지금 여기는 이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분위기는 그래요. 옛날에 이제 항상 같이 움직였는데 그리고 보험사 주가 좀 빠졌고요. 오늘 뭐 반도체도 오후엔 좀 밀렸습니다. 미용기기도 최근에 좋았는데 오늘 밀렸고 그래서 오늘은 대다수 업종이 좀 밀리는 어제랑 좀 반대로 흘러내렸고 삼성전자 좀 빠졌고 삼성바이오도 좀 안 좋았고 고려아연은 다시 급락했고요. 2차전지 삼성 SDI 좀 빠졌습니다. 변압기가 좀 빠졌고 방산주는 뜨겁게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SKC 한국타이어가 좀 오랜만에 괜찮아요. 한국타이어가 요새 좀 분위기 좋네요. 그리고 오늘 LG노텍은 아까 애플 이슈로 이유는 뭐 이제 아실 거고요. 코오롱 티슈진이 이제 임상 성공 기대감 미국에서 임상 3상 투약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내년에 나올 것 같고요. 오늘 6% 가까이 급등했고 다만 다른 게 오늘 코스닥은 다 안 좋았어요. 대부분 다 빠지는 그런 좀 약세 흐름이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실리콘투가 그래도 조금 올랐고 오늘 카페24는 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나노신소재 2차전지가 안 좋았네요. 대부분 빠졌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는 LS 금양, 뭐 현대로템이 좋았고
반대로 고려아연, LG노텍, 삼성 SDI. 거래대금 많은 쪽에서는 오늘 유리기판, 캠트로닉스, 코미코가 10%나 올랐네요. 어제도 어떤 분이 좀 물어보셨는데 CNC인터, 코오롱티슈, 실리콘도 화장품도 좋았습니다. 반면 오늘 뭐 휴원스 글로벌, 어제 급등했던 휴원스 글로벌 좀 빠졌고, 로봇 쪽 원희골딩스, 테크윙, 이거 로봇 쪽가 좀 빠졌네요. 오늘 보니까 유일로보틱스 이런 쪽이 좀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마무리됐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상법 개정 이게 모르겠습니다. 또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모르지만 제발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건 역사적인 날이거든요. 상법 개정. 우리 한국도 이제 주주 권익이 보호되는구나. 그런 역사적인 날이고, 요게 끝이 아니고 시작을 해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분리과세도, 배당 분리과세도 반드시 돼야 되고, 상속세도 낮춰야 돼요. 너무 높아요, 상속세가. 그런 것들까지 이제 잘 간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요, 정말 레벨업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밟아 나가고 있으니까 좀 좋은 결과들이.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아, 국장 투자했더니 좋다. 야, 미국만 답이 아니구나. 이런 걸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몇 년간 국장 투자하면 막 이게 조롱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좀 한국 투자에서 좀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